네, 안녕하세요. 세션 B1을 맡은 중앙대학교 김학래입니다. 세션 B1은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주제로 세 개의 발표를 담고 있습니다. 어, 올해 데이터 댐이나 디지털 뉴딜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세션에서는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현황을 소개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데이터 3법과 관련돼서 마이데이터 사업도 전반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과 아키텍처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논의하고 표준화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마 그 어떤 세션보다도 현재 이슈화되고 트렌드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담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갖고 지금 그 GISC 홈페이지에 직접 질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 향후에 추첨을 통해서 기념품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표 잘 들으시고 그리고 꼭 질문 통해서 참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발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AI 데이터 추진단의 김민준 박사님께서 담당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정보화진흥원 AI 데이터 추진단 김민준입니다. 어, 저는 저희 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17년부터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구축된 결과들이 개방됨에 따라서 품질 이슈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품질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품질 이슈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올해 한국형 뉴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서 인공지능 학습용 한국형 뉴딜 정책이 어떤 배경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결과물로 공개된 AI 학습용 데이터들이 어떻게 품질 관리가 되어 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품질 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슈들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그 이슈들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된 원인을 바탕으로 품질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그 방안을 표준화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연구 분야든 산업 분야든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에서는 식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2016년에 알파고라 이세돌 구단의 대국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이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제 기술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전 세계적으로도 AI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특정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접목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기를 원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범용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기존 산업 분야 1차 산업부터 3차 산업까지 모두 융합을 해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견인할 건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건지 요구도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맥킨지에서 18년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예측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18년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 시장 규모를 보면 18년도에 73.5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예측하기 25년에 이르면 거기 100배가 넘는 898억 달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글로벌 GDP에서 13조 달러를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기여하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움직임들은 국내에서도 이제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나 뭐 스마트 공장 같은 제조업 분야도 물론이고 밑에 제시되고 있는 의료, 교육, 법률, 체육, 뭐 게임 등의 서비스업과도 융합되면서 상용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 시장이나 산업계 움직임도 AI가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VC 투자액이 뭐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업 간 인수합병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한 기업 간 합병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AI 자원을 확보하는 중요성이 점점 증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가 급부상되고 거기에 대한 또 그것과 병렬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도 같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글로벌 국가 경쟁력, 데이터를 보유하고 그 분석 역량을 가지는 것이 새로운 국가 경쟁력이다라고 지금 사회적인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뭐 투자 시장을 살펴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AI 기술 관점에서 살펴보아도 그렇고, 그리고 서비스 관점에서 개발되는 서비스 관점에서 보아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ICT 선도기업이죠. 알파벳, 애플, MS,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20년 9월 기준으로 6,978조 원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1973조인데 이 수치의 3.5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애플의 시가총액만 살펴봐도 코스피 시가총액을 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외에도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ICT 분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쪽 분야도 마찬가지로 대용량의 양질의 학습용 데이터가 머신러닝의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물론 연구 분야에서는 지금 뭐 소량의 데이터나 아니면 뭐 데이터 없이도 머신러닝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지만 일단 지금 현존하는 대부분의 AI 기술들은 양질의 대용량 데이터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리고 적용할 AI가 적용되는 도메인별로 데이터 확보 여부가 AI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AI 기술 분야에서도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데이터 3법이 올해 개정이 되었었죠. 그렇게 개정되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또 그다음에 데이터 간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부가적인 이제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의료나 금융 같이 개인정보 이슈가 있어서 공개하지 못했던 데이터도 이제 다른 방안으로 공개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다른 혁신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기술도 그렇고 데이터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자원이고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하지만 올해는 이제 국내 경제 상황이 조금 침체되는 경향이 있었죠. 올해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용률도 떨어지고 뭐 수출 실적 같은 경우에도 감소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봐도 지금 침체되었던 경제 상황이 약간 회복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뭐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고 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I와 데이터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기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고용이나 지원을 통해서 국민들의 회복 탄력성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침체되어 있는 경제 상황을 부양시키기 위해 경기 부양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비대면이 좀 이슈가 되면서 소득이든 교육 기회든 아니면 디지털 서비스 기회든 격차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별차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셋 다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이거 세 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형 뉴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형 뉴딜 중에서도 디지털 뉴딜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디지털 뉴딜을 이끌어 가자라고 하는 배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에 집중을 했던 이유는 이제 인공지능이 가지는 기술적인 가치와 그리고 데이터가 가지는 일자리 창출 효과, 부가적인 효과지만 뉴딜이라는 명칭을 달고 나왔을 때 제일 큰 효과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데이터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늘릴 수 있게 되면서 타 분야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에 대해서 기술 발전 지원도 하면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일자리 창출이나 미래 투자, 경제 회복에 대한 그런 경제 회복도 가져올 수 있는 AI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제일 큰 사업이죠. 제일 큰 내용이죠. DNA 생태계 강화가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제일 큰 내용인 만큼 투자액도 그리고 일자리 창출 목표 수도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년까지 31.9조 원을 투자하고 56.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DNA 생태계 강화에는 이제 DNA 철자대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세 가지를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 개방하고 활용 성과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네트워크인 5G와 AI를 융합해서 1, 2, 3차 산업으로 확산하는 것 그리고 정부 시스템에서도 5G AI를 접목을 해서 지능형 정부로 가는 것 그리고 AI 분야나 DNA 생태계가 강화되면 될수록 사이버 침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사이버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기본 교육인 초중고의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대학교나 직업 훈련 기관에 K무크 등의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이 세 번째 내용이고 의료나 돌봄 복지 쪽으로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 근무 그다음에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이제 세 번째 주요 내용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 대응 같은 4대 분야에 대해서는 핵심 인프라에 대해서 디지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공간 디지털 혁신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물류 분야에서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SOC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맞추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제 다음과 같이 주요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뉴딜과 안전망 강화 부분의 주요 사업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DNA 생태계 강화 부분에 가장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도 8,318억 원의 추경 예산이 투입되고 그리고 향후 21년, 22년까지 향후 3년간 총 한 3.5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DNA 생태계 강화 부분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은 DNA 생태계 강화에 포함되어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기술 개발에 활용 가치가 높은 대규모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하고 그리고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어떻게 응용할 건지 그리고 응용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 성과를 창출할 건지까지 다 같이 고민하는 것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일 왼쪽에 데이터 획득과 데이터 가공
전처리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데이터 획득 부분은 IoT, 모바일이나 아니면 다른 장치들을 통해서 원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전처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제를 한 다음에 라벨링이나 결합, 변형 등을 수행을 하게 되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만 생각을 하면 이 부분에서 이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구축이 됩니다. 근데 활용 성과를 창출하는 것도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추론 엔진이라든지 시각 언어 청각 지능이라든지 청각 지능 엔진이라든지 이해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계속 모델 강화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강화된 모델은 실제 안전, 의료, 국방, 에너지 등의 여러 산업 도메인에 적용되어 실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사업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기본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17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술 트렌드를 추적을 하고, 그리고 지역이나 아니면 시장 수요를 계속 반영시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산업적, 사회적 수요가 높지만 민간이 구축하기 부담스러운 데이터나 아니면 원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 정부가 주도해서 지정 과제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 현안이나 데이터 3법 등의 변화하는 사회 환경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유 과제 데이터와 그다음에 지역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 수요 데이터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구축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구축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성을 강화하는 부분도 기본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응용 서비스 AI 기반의 응용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업체를 컨소시엄에 포함하게 되고, 그리고 데이터 이용자가 직접 라벨링 작업을 해볼 수 있도록 어노테이션 툴 저작 도구 자체를 개발하고 소스 코드 레벨까지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 매뉴얼 등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년도부터 주목받고 있는 게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해서 데이터 구축에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다 참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을 또 이번 기본 방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가지고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와 응용 서비스, 저작 도구 등은 18년에 개방된 AI 허브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AI 허브는 AI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AI 학습용 데이터, AI 알고리즘,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지금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결과물은 첫 번째 AI 데이터 구축 개방 부분에서 공개가 되고 있고요. 지금 20년도 1차 사업을 통해서 20개 분야,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20개 분야가 선정되어 지금 추진 중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10개 영역에 72개 과제를 통해서 150종의 데이터가 또 추가적으로 구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알고리즘은 이제 오픈 API로 제공하고, 요거가 옆에 있는 고성능 컴퓨팅 자원은 이제 다른 기관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 21종의 데이터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17년, 18년은 사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긴 하지만 지식 베이스를 위주로 구축이 되었고, 사실 사업 성격상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R&D 사업에 조금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종 데이터가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모습을 띠게 되면서 10종 한국어, 영어 번역 말뭉치부터 이상행동 CCTV 영상까지 10종의 데이터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제 1차 사업을 통해서 지정 과제로 10종이 지금 그림과 같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문서 요약, 대용량 동영상 컨텐츠, 딥페이크 변조 영상부터 한국인 대화 음성, 사람 인체 자세까지 해서 총 10종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분야에서는 질병 진단 이미지, 도로 환경 파노라마 이미지부터 위성 영상 객체 판독, 그리고 사람 인체 자세 3D 3D AI 데이터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이 투입되면서 10개 영역, 72개 과제, 그리고 72개 과제로부터 총 150종의 데이터가 AI 허브에 개방될 예정입니다. 10개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자연어, 미디어, 헬스케어, 안전 등의 총 10개 영역이고, 거기 안에 세부적으로 몇 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품질 관리를 어떻게 진행해 왔고, 그리고 발생한 이슈는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모습을 19년도부터 띄게 되면서 품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품질적인 측면에서의 요구사항과 구축 공정에서의 요구사항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품질 요구사항은 원시 데이터 구성, 그 다음에 원시 데이터 획득 소스, 그 다음에 속성, 그 다음에 라벨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활용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각각 큰 항목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공정에서도 획득, 정제, 라벨링, 검수 단계에 이르는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항목들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리스트의 완수 여부를 체크하면서 품질 관리를 진행을 해왔으나, 일단은 기준 자체가 그렇게 확실하게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품질 기준이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품질 자체가 라벨링 오류 위주로 체크리스트가 작성이 되고, 그리고 다양성이나 데이터의 샘플링 위주로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데이터 다양성이나 AI 모델 유효성 등도 평가하기에는 체크리스트로 한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축이 완료되고 나서는 개방되고 나서는 유지 보수하는 체계가 조금 부재했던 게 또 약간 맹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나 자율주행차, 농림수산, 자율주행차 등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도메인 전문성을 확보하게 한두 기관이나 사업자들이 모두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다 보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도메인 전문성의 한계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되니 이런 사업을 진행한 수행기관이 책임감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 책임감을 저희가 제고시킬 방안이 조금 미흡해서 요렇게 네 가지 큰 이슈로 인해서 큰 문제로 인해서 품질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을 선정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일단은 양 자체가 워낙 대량의 데이터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과정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가 되고요. 샘플링 위주로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한 품질 확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수한 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있는 코코 데이터셋이나 구글의 오픈 이미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재현율이 83%, 43%에 불과할 정도로 좀 처음 구축되는 단계에서는 품질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활용단에서 유지 보수 방안을 만들어서 계속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건 작년에 수행했던 한국어 글자체 이미지 쪽에서 텍스트 인 더 와일드라고 해서 이제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글자들을 이렇게 라벨링 해둔 결과인데,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면 이제 글자가 아님에도 이렇게 글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글자가 아닌 화살표가 표시가 된 경우, 안 된 경우, 그 다음에 글자에도 조금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 이런 오류 예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다양한 글자 색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라벨링 되어 있는 일관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품질 이슈가 제기되어 이제 품질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제 품질이 좋은 데이터가 무엇이냐부터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운영, 의사결정,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에 적합한 경우에 데이터 품질이 좋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를 포함하면서 실제 세상의 구성을 정확하게 표현할 때 품질이 좋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학습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 품질이 좋다는 의미는 실제 세상의 특성이 다양하고 편향 없이 반영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답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으며 머신러닝에 활용하기 적합한 형태일 때 품질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좋은 AI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글로벌 수준의 품질 평가 유지 보수 체계를 벤치마킹하고 수행 기관의 전문성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서 품질 관리 인식 및 역량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량적 품질 기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서 정량적 품질 기준을 확립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발표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원시 데이터와 가공 데이터, 그리고 활용 부분에서의 지표를 선정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가 품질평가 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사후 유지 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간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수행기간 책임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부분에서 지금 관리 체계 부분을 19년부터 계속 고도화해 와서 이 부분을 표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TTA 단초 표준안을 제시할 예정이고, 향후에 국내 표준이나 국제 표준으로 나가기 위해서 초석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을 통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고, 이런 AI 기술 개발의 인프라들 고성능 영상 장치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리고 이용자 참여를 통해 인공지능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을 하고 각 산업 도메인에 적용하는 것으로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김민준 박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온라인으로 접수된 질문은 아직 없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웹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기다리는 의미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AI 그 학습 데이터 구축 관련해서 표준화를 지금 추진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얼마 전에 저도 관련된 뉴스를 봤는데 조금만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19년도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년도에 데이터 구축 공정과 그다음에 데이터 품질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초안이 될 텐데,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각각의 단위 점검 항목별로 체크를 하면서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만 해서는 이제 데이터의 다양한 특징을 볼 수가 없겠다 해서 데이터 구축 공정, 그다음에 원시 데이터, 그다음에 가공된 데이터, 그다음에 활용적인 측면에서 4가지 척도를 가지고 점검 항목들을 더 늘리고 고도화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품질 관리 체계라고 하죠. 이 품질 관리 체계를 다른 영역, 공통 영역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두 번째 발표 준비를 하고요. 사실 AI 학습용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워낙에 규모도 크고 다양하게 지금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AI 허브에 가시면, 웹사이트에 가시면 현재까지 구축된 데이터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